179페이지고 최신 교칠 문제 1회 열어주세요. 네? 기출문제 1번. 응? 최신 기출문제 1회 이거 맞는데? ESG? 그거 맞긴 맞는데 1번 슬라이드를 다른 걸로 했나봐. 다른 거 보고 했나봐. 그건 맞아요 선생님. 여기 위에 제목 표시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수업 합시다. 179페이지입니다. 아, 사탕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다가 지속가능 금융현황 입력해 주실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에 요거 그림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요게 차트입니다. 요 차트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왼쪽에 혼합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열 1에 묶은 세로 막대형, 계열 2에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무조건 뭘로 하라 그랬어요? 보조축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축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 조그만하게 엑셀 창이 뜨는데 이 상태로 입력을 해도 원래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좀 버그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엑셀 위에 보면 조그만한 아이콘 있죠? 엑셀 로고처럼 생긴 거. 찾았나요? 네. 요거 클릭해서 엑셀 창을 열어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처럼 엑셀 창이 뜨면은 입력하기 좋게 최대화를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력하기 좋게 켜져 있으면. 자, 그리고 여기 계열 1, 2, 3, 항목 1, 2, 3, 4가 써져 있는데 계열 3은 저희가 필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지워줘야 돼요. 자, D열 글자 위에서 열머리 끝 D열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십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가운데 삭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계열 3은 아예 없어졌죠? 자, 이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점이 옮겨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 파란색 점 안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다 차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아래쪽에 가로축에 표 그려져 있죠. 그 표 그려져 있는 거를 세로로 바꿔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열 1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국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국내. 계열 1에다가 클릭하고 국내. 179요. 그리고 계열 2에다가는 글로벌. 앞에 A1셀은 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우시면 안 돼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항목 1에는 뭐 써야 돼요? A 금융 그렇죠. A 금융그룹. 다음처럼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A 금융그룹, A 금융지주, C 금융그룹, D 은행이네요. 자, 그리고 숫자도 입력을 해주실게요. 10, 글로벌의 선생님 숫자가 소수점이거든요. 점 찍어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표시 형식으로 넣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점요. 컴마는 안 찍어도 되는 거. 콤마는 안 찍어도 돼요. 쉼표 스타일로 넣으면 되니까. 아이고. 다 썼나요? 자, 다 쓰셨다면 이제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넣어줄 거예요. 이 숫자 부분에 천단자 구분심표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 부분인 숫자의 천단자 구분심표 넣어야 되는 국내 부분에다가 다음처럼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할게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숫자, 오른쪽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에다 체크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요. 자, C2부터 C5까지는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에 보면 자릿수 늘림이라고 있어요. 자릿수 늘림을 한번 일단 눌러줍니다. 그럼 소수점 두 자리로 바뀌거든요. 한번 반대쪽에 있는 자릿수 줄임 눌러주시면 한 자리가 줄어들어요. 됐나요? 자, 여기 선생님 제가 셀 서식에서 요 숫자로 천단위자 구분심표 넣는 이유 얘기해드렸는데 뭐였을까요? 0하고 건너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0하고 건너거면 어디에서 보고? 재우고 차트. 그렇지. 왼쪽에 세로축에 보면 0으로 써져 있죠. 건너금으로 안 써져 있고, 그러니까 짝대기로 안 써져 있고 0으로 써져 있으면 숫자로 표시 형식을 넣어야 되고, 짝대기 건너금으로 써져 있으면 회계 표시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늘어가져 있고 보조 세로축 0.0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자리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게 만들어줘야 축에서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가 보여요. 자, 다 됐다면 엑셀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만약에 차트를 넣었는데요, 선생님. 차트를 넣었는데
자료를 잘못 썼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가 편집. 차트 디자인에서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거기 조건 해볼게요. 1번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2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 도듬 16포인트 외곽선으로 해달래요. 일단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는 만들었죠. 자, 그래서 글꼴 바꿔주러 바로 가면 됩니다.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해달래요, 선생님? 도듬. 차트 요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어 있어요, 벌써. 응. 혹시 몰라서 누르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차트 영역이 벌써 클릭이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홈에 가서 도듬의 16포인트. 자, 어제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도듬의 16포인트 했었잖아요. 지금 설명을 뺐죠? 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뺀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우리 학생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는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차트 영역 클릭하자고 설명을 넣은 거예요. 했나요? 자, 도듬의 16포인트 했다면 또 뭐 넣어야 돼요, 선생님? 그렇지, 외곽선 넣어야 되는데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식으로 넘어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네, 어제 두 번째로 차트 요소에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 이제 해요. 이제 하는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제 했는데 써져 있는 조건 순서대로 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아니 2번으로 제가 2번으로 써놨 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없어요. 조건은 없지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디자인 갔나요? 자,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 자, 그리고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눌러주고요.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 그 표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클릭. 자, 그리고 거기에 범례 표지 포함이라고 있죠. 범례 표지 포함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러면 아래쪽에 없던 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거 국내 글로벌 표 필요 없거든요. 요거 글자에다 대고 클릭해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번 조건까지 그리고 조건에 없는 것까지 일단 완성했어요. 이제 세부 조건 들어가는데 차트 영역에 하는 것부터 끝낼게요. 차트 영역에 뭐 하래요? 채우기 노랑을 하래요. 그래서 위에 서식으로 넘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표준색의 노랑 눌러줍니다. 선생님 문제 보면서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영역 그림 영역에 뭐 하래요? 흰색 채우기 흰색 하래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놨을 때 그림 영역 뜨는 부분에 클릭하시고 위에 메뉴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요. 그 다음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하래요? 차트 제목 궁서. 글자 크기 몇 포인트? 그렇죠,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오프셋 뭐 넣어달래요? 오른쪽 눌러줄게요. 오프셋에서 그 뭐죠? 차트 제목 변두리가 오프셋인 거죠? 변두리가 뭐예요? 도형 효과에 아니 도형 효과는 아는데 이게 차트 제목 글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차트 제목 그 윤곽선에 대해서 오프셋 아니에요. 그림자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넣었는데 차트 테두리는 윤곽선은 테두리라는 조건을 뜻하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에 따로 써져 있잖아요, 선생님 조건에. 차트 제목에 대한 건지 윤곽선에 대한 건지 어느 것에 대한 그 오프셋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거기 세부 조건을 읽어볼게요. 세부 조건의 차트 제목,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넣으라고 했죠. 테두리가 도형 윤곽선이라고. 그러니까 테두리가 도형 윤곽선인데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또 써 있잖아. 그림자도 넣어야지 그러면. 그림자를 어디에다 차트 제목에 넣어야지. 지금 차트 제목 조건하고 있잖아요. 차트 제목에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 글씨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그렇게 안 써져 있잖아. 텍스트라고 안 써져 있잖아. 차트 제목이라고 써 있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글자 지우고 지속, 가능, 채권, 발행, 현황 써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글로벌 계열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하고 오기 때문에 요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값 표시 C 금융그룹의 글로벌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달라는 거고, 자 여기가 지금 C금융이잖아요. 그리고 14.0이면 글로벌이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의 법례를 보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 걸 그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넣어야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요것만 선택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위에 차트 디자인, 앞에 차트 요소 추가,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 있죠. 위쪽 눌러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일전에 엑셀을 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넣는 걸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차트 요소 추가로 지금 하냐면 이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기준이 무조건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점 기준으로. 근데 시험 문제가 위치가 맨날 바뀌어요.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위치를 지정하려면 꼭 차트 요소 추가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세부 조건이 안 써져 있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림 보고 내가 바꿔줘야 돼요, 일일이.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중간에 있는 눈금선이잖아요. 요 눈금선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요 회색 실선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하시면 그냥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에 검은색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세로축은 여기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요 숫자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도 역시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테두리 들어갔죠? 요 위에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위에는 테두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림 영역 눌러서 도형 윤곽선 넣으면 비슷하게 돼요. 똑같은 게 아니고. 요 위에 테두리가 있다는 거는 그림 영역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을 넣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신 거예요. 꼭 축을 선택을 해서 도형 윤곽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의 값이 출력 형태와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두 번째 축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축 옵션에
축 옵션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펼쳐져 있으시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0.0 그대로. 최대값은요? 20이죠? 그래서 20을 써주고,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 얼마로 해야 돼요? 10단위씩 올라가야 되죠? 기본에다가 10 써줍니다. 했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차트는 똑같이 마무리가 돼요. 차트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꺾은석축. 아, 그렇지. 여기 점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자, 여기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뜨면은 채우기 및 선 클릭, 그 다음에 표식을 선택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표식 있어요. 찾았나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표식 옵션 있죠? 클릭하시고, 모양이 얘는 마른 목걸이네요. 기본 제공 클릭하고, 마른 목걸 클릭하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임의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험 문제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엑셀에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거를 크기를 8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걸로 해도 점수가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실제보다 조금만 커지면 돼요. 기본이 5잖아요. 조금만 크면 돼요. 됐나요? 자, 진짜 끝. 이제 도형만 넣으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시면 80점이고요. 도형 넣으면 20점 더 플러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형 넣어볼게요. 자,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어떤 도형으로 그린 걸까요?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한 걸까? 은근 한쪽 모서리? 그, 에? 아니 저거야 위쪽 모서리 한쪽 사각형 잘린 한점 없어. 응, 맞아. 한쪽 모서리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응,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요걸로 클릭해서 저기 소외보 조건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이게 실제보다 선생님 도형 크기를 좀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만들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도형을 좀 작게 그리거든요. 근데 좀 크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만들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1번 도형 삽입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위에 세이프 형식에 가서 여기 왼쪽에 이게 도형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에 자세히를 눌러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걸로 선택해 줄게요.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요 아이들이 다 미세효과예요. 얘가 색깔이 없는 거고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은 요거 두 번째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먼저 쓸까요? 글꼴을 바꾸는 게 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구분을 잘 못하셔가지고 일단 내용을 먼저 쓰고 할게요. 얘가 원래는 가운데 정렬이 기본일 텐데 자꾸 버그로 왼쪽 정렬, 위쪽 정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없는 부분, 여기 외곽 선이나 글자 없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전체 블럭 잡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문제에 나와 있죠. 뭘로 해달래요? 굴림에 18포인트.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해줄 거예요. 단락 그룹에 요게 가운데 맞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 맞춤에 가서 중간도 눌러줄게요. 텍스트 맞춤에 중간도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글자가 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글 도형이 작아서 그런 거니 좀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했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100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선생님, 요거 차트 통으로 지울 때는 여기 마우스 차트 영역에다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하시면 통으로 지워져요. 요거 똑같은 거